앞에 예정된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양보를 하고 좀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이미 많이 지연됐고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투쟁해왔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노조법 개정 다시 한번 저희가 힘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노총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노조법 2, 3조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외쳐볼 기자회견 내내 외쳐볼 구호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끝구호만 3번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하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내 외쳐볼 구호였습니다. 이후에도 끝구호만 3번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첫 시작으로 엄비경 부위원장님께서 여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뒤로 발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서럽고 힘들게 사는지 생생한 증언의 목소리가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저는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주 아에로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모든 전 세계적으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학대되고 있습니다. 아에로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할 것을 이미 협약에 담고 있습니다. 유럽 EU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지킬 것에 대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에로 의장국이 올해부터 대한민국이 됩니다. 의장국으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4년 전 세계적인 노동권 지수에서 선진국이라 자아자찬하는 대한민국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약속을 지킨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 빈말들에 분노한 국민들이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고 확신합니다. 22대 국회는 이런 엄중한 국민들의 명령을 듣고 거부된 노조법 2, 3조를 비롯해 민생개혁 입법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조법 2, 3조 지난해 국회 담벼락을 넘었던 입법안은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의 뜨거운 여론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노동자와 국민의 명령을 듣고 지난해 다 담지 못했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 3조 온전한 안으로 즉각 처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0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까? 다시는 이 서러운 삶을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2대 국회는 즉각 응답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 3권과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가며 투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투쟁들이 공정에 의해서 탄압받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안전 운임제를 폐지시키는 등 각종 계약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노조법 2, 3조 개정이 절실한 조직들입니다. 두 단위 이어서 연속으로 발언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강대식 사무처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5년 차 화물노동자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 강대식입니다.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멍에를 뒤집어 쓰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굴종의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화물노동자들이 이러한 굴종의 삶을 종식시키고자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쉼 없이 우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자본과 정권의 악질적인 탄압과 혐오 그리고 위험한 질주로 내몰리는 삶의 연장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발맞춘 노조법 개정이 시급한 민생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화물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노동자의 개념을 정의롭게 하여 너무나 열악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화물 노동자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성 노조법의 사각지대를 지난 국회에서 방치한 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혐오와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와 명분을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화물노동자들도 당당한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 규정이 개정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45만 화물노동자들을 대표해서 화물연대는 거침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송찬읍 기계분과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 이어 듣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 단 하루도 청와대 못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0년 넘게 길거리에서 저 앞 강고탑 위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나마 노조법 2조 3조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통과되었는데 윤석열 거부왕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난 운동본부하고 여기서 천막을 치고 6명의 동기들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해서 단식을 할 때 그렇게 오도록 기다리도 안 했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5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천막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두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노조법 2조 3조 개정해준다니까 분명히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이보다 더 급한 민생 법안은 없다. 꼭 통과시켜 주겠다고. 그러나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22대 민생 법안 우리 심판으로 국민의 심판으로 22대 국회가 곧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20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쉽게 가기 위해서 또 근로자성 정의 개념을 빼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또 예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거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 우리 건설노조가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전가하고 우리 법 통과시킨 걸 알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건설기계 대표자들이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의하고 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왜 윤석열이가 거부했냐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성 뺐다고. 노동자는 다 같은 노동자인데 왜 특수고용 노동자만 뺐냐. 그래서 거부한 거 아니냐고.
더불어민주당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우리 노동자는 다 같은 노동자니까 노조법 2조 3조 개정해서 다 같은 노동자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화물 노동자들이 여의도에서 외치는 걸, 분노에 차서 외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시키면 시킨 대로, 주면 주는 대로 하는데 사업자 있다고 지네 입맛대로 사장이다, 노동자다, 정부가 나서서 인단제 판결까지 가지고 공정위를 내세워가지고 수십억 원의 가징금을 매기고 더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 심판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2조 개정해가지고 노동자는 다 똑같은 노동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합니다. 분명히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꼼수 부리지 말고 윤석열이 매로 꼼수 부리지 말고 똑바로 해서 노조법 2조 개정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가장 싸우고 있는 조직입니다. 민주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다시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노조법을 통과시킨다면 방금 발언하신 건설노조 동지들부터 그리고 민주노조 전체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입니다. 자료에는 대리운전노조 발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님이 지금 갑자기 아프셔서 오늘 좀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부탁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투쟁해서 싸워야만 하는 학습지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 오수영 지부장님의 투쟁 발언 이어 듣겠습니다. 네, 저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장 오수영입니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1999년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20여 년간 해고당하고 탄압받아 왔습니다. 2018년 재능교육의 조합원 해고가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되면서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여전히 교섭할 권리를 위해 대교 학습지 노동자들은 진호위, 중노위, 행정법원, 대법원까지 기나긴 시간을 법정에서 다투고 나서야 단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구몬 학습지 노동자들은 2018년 중노위에 복수노조가 아니기에 사실의 공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판정을 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다시 기나긴 소송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사용자 측의 교섭 회피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아직 확정된 판결이 없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사측의 교섭 회피를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여전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사측의 단체 교섭 거부를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노동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사용자 측이 대법원까지 가겠다면 무조건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구몬 학습지 노동자들은 낮은 수수료와 가짜 회원으로 고통받다가 일터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노조법 2, 3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반쪽짜리 입법안으로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노조법 2조 2로 노동자 정의를 개정해서 사용자 측의 노조 죽이기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노조법 2조 2로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누구에게나 노조할 권리 보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언해주신 분들 관련해서 노조법 현재 현장 상황과 노조법이 왜 개정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고 마지막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하라. 네, 다음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현재 그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오른쪽을 봐주시면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농성장이 있습니다. 네, 노조법 2, 3조 개정과 정의선 회장 구속, 모든 노동자에게 금기법 적용을 요구하면서 777일자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이시기도 합니다.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님으로부터 현장 발언 이어 듣겠습니다. 네,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입니다. 예, 저도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대한민국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택배 노동자, 화물 노동자, 자동차 판매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고용 노동자, 우리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참담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삶에 대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며 현대판 노예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절대 아닐 겁니다. 이 특수고용 노동자 스스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교섭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현실에는 무참히 밟혀지고 무력화됩니다. 그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 노동 조건을, 내 월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장, 원청 사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 국회 앞에는 1년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천막 농성장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영업사원 또한 정규직 영업사원과 업무에 구분 없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기본급은 물론이요 4대 보험조차도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남들은 현대기아차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부러워했지만 실상은 그 비정규직 영업사원은 4대 보험조차 되지 않는 지옥같은 노동환경에서 그것도 무려 20년 넘게 차별과 착취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자주적으로 결성하고 현대자동차에 4대 보험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집단적인 해고였습니다. 내 노동조건을, 내 월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장 현대기아차가 나오지 않으며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들은 큰 용기를 내어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모두 해고되어 길거리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현실에서는 무참히 짓밟혀지고 파괴됩니다. 이 노동자들이 그래서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라고 그렇게 1년이 넘게 목이 터져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민생 법안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민생 법안에 대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리 국민을, 유권자인 우리 노동자를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다시 싸울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독재 권력자가 아무리 탄압하면 할수록 더 큰 항쟁으로 맞서 싸워왔습니다. 22대 국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노조법 2, 3조 개정시킵시다. 그 앞장서서 자동차 판매연대지회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노총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노동 기본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고 정당한 파업 행위를 했다고 선배가 합류를 맞지 않는 그런 세상을 바라고 그런 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입니다. 국회와 민주당은 3일 동안 노조법 개정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어떤 노조법을 정할지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운동본부와 그리고 한국노총 그리고 이 운동본부 법안에 동의하는 야당 의원 80명과 함께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법안을 당론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난번 21대 국회와 같은 반쪽짜리 노조법을 통과시킨다면 오늘 모인 우리 민주노총 특수고용 플랫폼 단위들부터 민주노총 전체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발언은 없지만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공무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지부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건설노조 화물연대 동지들 많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하라.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